안녕하세요. 달콤한 독서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조금 피곤하신가요? 오늘은 마음이 무거운 날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꾼 책 제임스 클리어의 원자 습관을 더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냥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럽게, 더 쉬운 말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천천히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왜 변화에 실패하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볼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한번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오늘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처럼 조용히 켜지는 이야기일 거예요. 1.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단단히 해도 며칠 지나면 흐트러지고 한 달을 넘기기도 어려워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난 역시 안 돼. 나는 원래 꾸준하지 못해. 나는 의지가 약해.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변화는 강렬한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스템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에 실패할 뿐입니다. 2. 첫 번째 이유 목표에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멋진 목표를 세우고 시작합니다. 한 달에 책 10권 읽어야지. 3개월 안에 10kg 빼야지. 올해는 꼭 성과를 내야지. 목표를 세우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기대감이 올라오고 마치 이미 절반은 성공한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목표는 단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일 뿐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정말 천천히 곱씹어 볼까요? 목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주는 힘이 아닙니다. 목표는 저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가리키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작고 반복되는 시스템, 즉 습관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시스템 수준으로 떨어질 뿐이다. 이 말은 잠깐 멈춰서 조용히 마음에 담아둘 가치가 있어요.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인생을 바꿉니다. 한더스 두 번째 이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을 때 늘 급하게, 크게, 강하게 바꾸려고 해요. 운동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7일을 계획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하루에 50페이지를 목표로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갑자기 엄격한 식단을 시작하고 처음엔 의욕이 가득하고 그 의욕이 우리를 잠시 밀어줘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 마음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이에요. 우리의 뇌는 큰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하죠. 그만해. 너무 힘들어.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그리고 어느새 예전에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변화는 항상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작을수록 더 오랫동안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 의지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꾸준하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의지는 배터리처럼 소모돼요. 아침엔 강하지만 저녁이 되면 약해져요. 기분이 좋을 땐 강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땐 약해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요.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책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물을 마시고 싶다면 손 닿는 곳에 물을 두는 것이 결심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전날 준비하는 것이 동기부여보다 더 힘이 있어요. 의지는 바람 같아요. 왔다가 사라지고 흐르다가 멈추고, 하지만 환경은 항상 거기 있어요. 환경이 당신을 이끌고 습관이 당신을 대신 움직입니다. 네 번째 이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어쩌면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난 원래 게을러. 나는 꾸준한 사람 아니야.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이 말들은 우리를 아주 천천히, 조용히 뒤에서 묶어놓는 쇠사슬 같아요.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게으른 습관을 가진 사람일 뿐.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는 환경 속에 있을 뿐. 정체성은 단단한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작은 행동으로 조용히, 천천히 변할 수 있는 생명체예요. 당신이 작은 행동을 바꾸면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6. 2부를 마치며 아주 부드러운 메시지.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이유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실패가 절대로 능력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3부에서는 습관을 만드는 마법 같은 4가지 법칙을 아주 부드럽게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부드러운 걸음으로 습관을 만드는 4가지 법칙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여행처럼 들어가 봅니다. 급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이야기이니까요. 법칙을 분명하게 만들기. Make it obvious. 습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람들은 종종 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습관은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해야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그 행동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려요. 뇌는 모호한 것을 싫어해요. 애매함은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몸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 좀 읽어야지는 절대 실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밤 9시 따뜻한 조명 아래
책상에 앉아 책 10쪽 읽기. 이 문장은 우리 뇌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문이 됩니다. 명확성은 행동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명확성의 힘을 더 깊게 이해해 볼까요? 예를 들면 당신이 방 안에 들어갔는데 책이 보이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게 돼요. 냉장고에 채소가 보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먹지 않게 돼요. 운동복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게 돼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진실이에요. 습관 연결 행동의 작은 고리 만들기.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순간 습관은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예를 들어 양치 후 물 한 잔, 아침 커피 후 책 3쪽, 집에 들어오면 3분 정리, 샤워 후 1분 스트레칭. 이 연결 방식은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행동을 하면 다음은 이것이야. 이 단순한 연결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고리가 됩니다. 그 고리들이 여러 개 생기면 당신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강한 리듬을 갖게 됩니다. 법칙이 매력적으로 만들기. Make it attractive. 습관은 따분하고 재미없고 하기 싫으면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운 것에 끌리고 지루한 것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은 조금 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야 해요. 운동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정리하면서 잔잔한 부금을 틀어놓는 것, 공부하면서 향 좋은 차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즐거움이 습관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도파민은 이 행동 괜찮아, 계속해도 좋아 라는 신호를 보내죠. 습관은 도파민이 좋아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왜 매력이 습관을 오래가게 만들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즐거운 경험은 더 하고 싶고 힘들고 지친 경험은 피하고 싶었어요. 이건 성인이 되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유지하고 싶다면 생활 속 작은 보상들을 의도적으로 섞어줘야 해요. 습관은 의무가 아니라 작은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법칙 3. 쉽게 만들기. Make it easy. 이 법칙은 습관의 핵심이자 가장 따뜻한 법칙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큰 걸음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운동? 그래, 1시간 뛰어야지. 독서? 하루에 30페이지는 읽어야지. 하지만 이런 시작은 너무 무겁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피곤해요. 뇌는 큰 부담을 느끼면 바로 멈춥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야 해요. 작은 시작은 우리 몸을 위협하지 않고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은 입은 법칙을 말합니다. 운동복만 입기, 책 1페이지 읽기, 책상 앞에 2분만 앉아 있기, 스트레칭 30초만 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몸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결국 큰 힘이 됩니다. 큰 성취는 언제나 작은 반복에서 태어나요. 법칙 4. 만족스럽게 만들기. Make it satisfying. 습관을 유지하려면 작은 성취감이 필요해요. 성취감은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손길과 같아요. 달력에 X 표시하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일주일 성공하면 스스로 작은 보상 주기.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기.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뇌에게 말하죠. 좋아. 이 행동은 계속해도 돼. 눈으로 확인하는 성취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이에요. 심지어 매우 작은 보상이어도 뇌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3부를 마치며 조용하고 깊은 메시지. 습관은 폭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명확하게 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쉽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 이 네 가지가 어떤 습관도 당신의 일상 속에 천천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합니다. 이제 4부에서 이 법칙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주 깊고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배운 네 가지 법칙을 어떻게 진짜 삶에 가져올 수 있을지 아주 천천히 깊은 숨처럼 차분하게 펼쳐볼게요. 습관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삶, 마음에 스며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감싸는 부드러운 담요처럼 느껴도 괜찮아요. 1.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좋은 습관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밤마다 5분 책 읽기라는 습관을 틀슨 정말로 만들어 보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기. 책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면 당연히 읽히지 않아요. 책은 당신의 눈길이 편하게 닿는 곳, 당신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에 있어야 해요. 침대 머리맡, 책상 위, 소파 옆 테이블, 책이 당신을 기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책이 보이면 읽게 되고 보이지 않으면 읽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힘이에요.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기. 책을 펼칠 때 그 순간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죠.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향초, 잔잔한 BGM, 편안한 조명, 이런 작은 요소들이 책 읽는 순간을 당신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습관은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 때 오래 지속돼요. 셋째, 최대한 쉽게 만들기.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20페이지, 30페이지,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뇌는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딱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한 페이지만 읽으면 뇌는 이렇게 느끼죠. 이건 어렵지 않네. 이 정도면 괜찮아. 조금 더 읽어도 될까? 이 작은 시작이 습관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요. 넷째, 만족감을 남기기. 책을 읽었을 때 작은 성취감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습관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달력에 X 표시, 노트에 체크, 앱에 기록. 이런 기록은 마치 작은 꽃잎이 매일 피어나는 것처럼 당신의 노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뇌는 말하죠. 좋아. 이 행동 계속해도 좋아. 이 나쁜 습관을 놓아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 나쁜 습관은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강하게 저항해요. 그래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저절로 멀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첫째,
분명하지 않게 만들기. 핸드폰을 늘 옆에 두면 당연히 손이 갑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두어야 해요. 서랍 속, 가방 속, 방 밖, 조금만 멀어져도 습관은 훨씬 약해집니다. 둘째, 덜 매력적으로 만들기. 알림을 모두 끄면 핸드폰은 갑자기 당신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는 순간 핸드폰은 더 이상 작은 보상을 주지 않는 도구가 되죠. 그러면 뇌는 그 행동을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해요. 셋째, 어렵게 만들기. 잠금 패턴을 길게 설정하고 앱을 폴더 속 깊숙이 넣고 사용 제한을 걸어두고 작은 마찰을 만들어주면 나쁜 습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뇌는 불편한 행동을 싫어하니까요. 넷째, 만족스럽지 않게 만들기. 사용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숫자를 눈으로 보는 건 강력한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3시간이나 썼다고? 이런 인식 자체가 습관을 놓아주는 촉매제가 됩니다. 3분 테이스트. 환경은 습관의 둥지다. 환경은 습관의 집과 같아요. 깨끗한 책상은 일을 불러오고, 정리된 방은 휴식을 불러오고, 보기 좋은 주방은 건강한 식사를 불러옵니다. 감은, 환경은 말없이 조용히 우리의 행동을 인도합니다. 의지력보다 환경이 훨씬 강합니다. 4습관을 지켜주는 작은 도구들. Habitify, 틱틱, 노션, 종이 달력, 체크리스트, 스마트폰 사용 제한. 이 작은 도구들은 습관을 지탱해주는 섬세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이야기 하나. 제 친구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헬스장만 가도 부담되고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매일 헬스장 2분 머물기 이것만 했습니다. 정말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2분 있다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그게 무슨 운동이야. 하지만 그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2주 뒤 몸은 자연스럽게 10분, 20분, 30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꾼 건 운동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 습관은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넘겨볼까요? 여기까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함께 걸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변화는 거대한 폭발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꾸겠다 라고 말할 때 엄청난 결심을 떠올려요.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오늘 1페이지의 책, 오늘 5분의 산책, 오늘 한 모금의 물, 이 미세한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삶은 남의 속도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 빠르게 간다 해도, 누군가 먼저 시작했다 해도 그건 당신의 속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정한 리듬으로 흐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쉬어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열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3. 정체성은 아주 조용하게 바뀐다. 습관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오늘 책을 읽었다면 당신은 책 읽는 사람. 오늘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당신은 움직이는 사람. 오늘 스스로를 챙겼다면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정체성은 천둥처럼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정체성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잎사귀처럼 조용하게 당신의 삶에 내려앉습니다. 4.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나요? 혹시 이 조용하고 긴 밤 속에서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드러운 성장 이야기, 조용한 위로, 느린 걸음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구독이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